최근에 일어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현대시대 전장에 관한 전략적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국제정세나 군사무기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스텔스 공격 헬기에 관한 핵심 정보를 이야기하기 전 공격 헬기의 주무장이라고 불리는 탱크 잡는 유도형 미사일, 일명 대전차 미사일에 관한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형국 미사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격파 성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형국 미사일보다 더욱 강력하고 사거리까지 대폭 확장시킨 대전차 미사일의 개발을 이미 완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검 미사일인데요. 청검 미사일은 형국 미사일보다 더욱 거대해진 크기의 대형 미사일로서 폭장량은 물론 사거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청검 미사일도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거워진 무게 때문에 더 이상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청국 미사일은 더 이상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이 아닌 중장비 탑재형 대전차 미사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사일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터보샤프트 엔진이 추력을 받쳐주는 공격형 헬리콥터나 초대형 드론 등 무게를 충분히 견딜 만한 거대한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청검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최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국군의 새로운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우리나라의 육군과 공군은 아파치 수준의 기술력 증강을 목표로 완전히 100% 국산 세미 스텔스 형식의 공격 헬기를 추가적으로 개발한 뒤 전방에 배치시키는 것을 국방증기 계획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발표되니 놀랍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형 공격 스텔스 공격 헬기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한국군이 미래 전장에서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세대 신무기를 차례대로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무기 하나하나가 아주 심상치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대국 대한민국이 직접 개발하는 LAH 소형 무장 헬기부터 이러한 헬기의 전투비행 편대를 섭렵하는 유무인 항전장비 체계까지 정말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기업에서 개발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최신형 무장체계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LAH 소형 무장 헬기에 이어서 곧바로 한국군의 스텔스 공격 헬기의 기초적인 개발 단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란 세미 스텔스 형식의 공격 헬기로 미국산 롱보우 아파치와 비슷하거나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확장된 레이더를 이용해 80km에서 떨어진 위치까지 각종 정찰 장비로 실시간 적군을 감시하거나 30km 안에 있는 적전차를 포착해 청검 미사일로 한 방에 격파해버리는 한국군 최초의 국산 세미 스텔스 공격 헬기 프로젝트 명칭입니다. 강대국 한국이 KF-21 보라매처럼 세미 스텔스 기술을 이용해 일본과 중국의 헬기 제조 기술을 밟아서고 대전차 미사일 탑재형 전투 헬기 보유를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사단과 여단급 제도의 감시 정찰 능력과 원거리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텐데요. 특히 여단 지휘부가 전방의 적 지휘에 대한 정밀 폭격 전술을 국산 무기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텔스 공격 헬기의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지만 중국과 일본이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해볼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항공기 제작 기술이 이 정도나 발전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의 강력한 무창체계로는 청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가능한 발사관 14발을 탑재하며 날개가 달린 KGGB 폭탄도 탑재해 두었다가 지상 폭격까지 마음껏 수행할 수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미래형 청검 공대지 미사일과 한국군이 보유 중인 KGGB를 장착하는 순간 주요 적국들의 기갑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 대전략 무기를 추구하는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가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죠. 동시에 대형급 스텔스 공격 헬기에 탑재될 소형 드론의 정찰 능력까지 부여하는 데 성공했으며 LAH 생산시설에서 터득한 방식으로 100대 이상을 생산할 라인까지 모두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는 한반도 특성상 복잡한 산악전 상황에서의 표적 탐지 능력을 강화해 지상 표적 탐지 능력이
크게 강화된 공격 헬기가 될 것입니다. 기체의 디자인은 국산 신소재 철자 모듈로 기체의 골격을 구성해 야전에서의 응급 수리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공격 헬기는 KF-21 전투기를 운용하는 한국 공군과의 협동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산 링크 헬기 헤더에 새로운 항전 장비 데이터 모델을 추가 장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공격 헬기 모델로서 가장 최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미국의 차세대 공격 헬기 연구 계획 및 SOTO 핵심 무장 체계에서 영감을 받아 롱보우 아파치처럼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차 킬러 공격 체계를 한국 역시 똑같이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군사용 공격 헬기는 격파할 목표를 포착하기 전 미리 띄워서 공중에서 비행하며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순식간에 목표물에게 미사일을 퍼붓고 빠르게 기지로 복귀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는데요. 공격 목표를 못 찾거나 공격이 취소되어도 고성능 레이더로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정보를 아군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바이퍼와 아파치는 이라크전 당시 러시아제 단거리 방공망을 전부 무력화시키고 수많은 전차와 기갑 차량을 50대 1 비율로 파괴해버리며 공격 헬기가 전면전 사례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사례를 만들어줬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개발하는 스텔스 공격 헬기는 세미 스텔스 방식을 채택한 최신 세대의 공격 헬기이며 아파치보다 전자장비가 최신형이고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청검 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해진다는 놀라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모델을 사용하면 당연히 모든 전투체계와 무장체계에서 미국산을 써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한 국산 K링크가 도입된 것입니다. 또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엠파스피엔 VS 장비의 하드웨어를 80% 국산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청검 미사일은 물론 외국산 무기도 듬뿍 탑재하는 게 가능한데요. 헬파이어 미사일은 물론 스파이크 미사일의 운용 능력을 추가하고 해상 작전 능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LAH 소형 무장헬기가 이륙 시험과 동시에 극한의 저온 테스트도 성공하자 한국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무장헬기를 개발한 기술력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무기에 해외 방산기업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스텔스 공격 헬기와 함께 활동할 무인드론의 틸트로터 기술까지 접목시킬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공격 헬기와 함께 활동할 KUS 드론 역시 청검 미사일을 적재해 전차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로 미국의 전술 무인기 프레데터와 동등한하거나 더욱 뛰어난 규모로 400kg의 무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모두 성공한다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군사력 강대국 한국의 자부심을 가져야만 하는군요.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